블랙홀에서 살아남는 방법. 블랙홀에서 살아남는 궁극의 생존 전략은 우주 최강의 흡입력으로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이 불가사의한 블랙홀. 여러분은 늘 궁금해하셨지요? 만약 내가 블랙홀에 떨어진다면? 영화에서는 상상 초월의 장면이 펼쳐지지만 과연 과학은 살아남는 방법을 말해줄까요? 오늘은 블랙홀에서 살아남는 진짜 과학적 원리를 파헤쳐 봅니다. 먼저 블랙홀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진공 청소기가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사건의 지평선. 이곳을 넘어서는 순간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무시무시한 현상이 기다립니다. 바로 스파게티 현상. 블랙홀의 강력한 중력 때문에 블랙홀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물체의 블랙홀에 가까운 부분과 조금 더 먼 부분이 받는 중력이 차이가 커집니다. 이 중력의 차이로 인해 물체는 마치 늘어나는 실처럼 점점 길게 늘어나면서 찢어지는 듯한 상태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스파게티 현상입니다. 물론 이론적이긴 하지만 사람이 블랙홀에 빠진다면 이 스파게티 현상을 겪으며 분자 단위로 분해될 거라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당신의 몸은 발과 머리의 중력 차이로 당신의 몸은 끝없이 늘어나고 결국은 찢겨나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블랙홀의 질량에 따라 살아남는 정도, 아니 고통받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태양 질량 정도의 작은 블랙홀은 사건의 지평선에 가까워지기 전에 이미 극심한 스파게티화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초거대 블랙홀의 경우 사건의 지평선이 훨씬 넓기 때문에 지평선 근처에서는 중력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즉 스파게티화 현상을 조금 더 뒤로 미룰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결과는 안타깝게도 참혹하겠지만요. 그렇다면 정말로 살아남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기서부터는 현대 물리학의 최전선입니다. 블랙홀의 생존 전략은 다소 역설적이지만 이론적으로는 초거대 블랙에서의 생존 가능성이 더 높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왜 초거대 블랙홀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할까요? 초거대 블랙홀은 사건의 지평선이 아주 넓고 같은 거리에서의 중력 변화가 훨씬 완만합니다. 즉 사건의 지평선에 접근해도 중력 차이가 작아 순식간에 찢어지는 일이 적어 이론상으로는 사건의 지평선을 통과할 때까지 온전한 형태를 유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 질량이 수백만 수십억 배에 이르는 초거대 블랙홀은 그 반지름이 천왕성 궤도와 비슷할 정도로 크기 때문에 이론상 스파게티화가 일어나기 전까지 비교적 오래 생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작은 블랙홀에서는 사건의 지평선에 가까워지기도 전에 중력차에 의해 바로 분해되지만 초거대 블랙홀에서는 사건의 지평선까지 온전히 접근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더 오래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주장입니다. 하지만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서면 이후에는 아무리 초거대 블랙홀이라도 탈출이나 생존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재 과학이 내리는 결론입니다. 또한 사건의 지평선을 넘으면 정보가 외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생존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블랙홀 내부의 물리 법칙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양자 중력 이론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생존 가능성은 조성력에 의한 물리적 파괴를 피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블랙홀 내부에서 살아남는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이 주장은 과학자들이 블랙홀의 물리적 특성을 탐구하면서 나온 흥미로운 이론 중 하나입니다. 만약 블랙홀 여행을 한다면 작은 블랙홀보다 초거대 블랙홀을 선택하는 게 그나마 덜 고통스러울지도 모르지요. 블랙홀에서 생존하는 방법 중 하나인 회전하는 블랙홀과 에르고스피어는 이론적으로 블랙홀에서 생존할 수 있는 가장 흥미로운 가능성 중 하나입니다. 이 개념은 특히 커블랙홀이라 불리는 회전하는 블랙홀에서 나타납니다. 일반적인 블랙홀과 달리 회전하는 커블랙홀은 블랙홀이 형성되기 전 별이 가진 각운동량을 유지하면서 빠르게 회전하는 블랙홀입니다. 에르고스피어는 블랙홀 외부에 존재하며 회전하는 블랙홀 특유의 영역입니다. 사건의 지평선 바로 바깥에 형성되며 이 영역 안에서는 시공간 자체가 블랙홀의 회전에 따라 강제로 휘감기게 됩니다. 물체가 에르고스피어에 진입하면 블랙홀 중심으로 끌려가면서도 회전 에너지에 의해 동시에 가속됩니다. 이론적으로 에르고스피어 영역에서는 에너지를 얻어 블랙홀의 중력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생깁니다. 블랙홀의 회전 에너지를 활용해 생존 가능성을 제시한 방법은 로저 펠로즈가 1969년에 제안한 펠로즈 프로세스입니다. 펠로즈 프로세스에서 물체는 블랙홀의 회전 에너지를 추출하여
탈출하는 데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주선을 적절히 설계하여 펠로즈 프로세스를 활용한다면 블랙홀 가까이에서 재빨리 빠져나오면서 추가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에르고스피어 내부는 독특한 시공간 조건을 가지며 이를 잘 활용하면 블랙홀의 주변을 여행하거나 극도로 강한 중력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펠로즈 프로세스는 극도로 정밀한 계산과 안정적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불완전한 제어로는 블랙홀에 그대로 빨려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르고스피어 내부에서 물체를 분리하고 다시 바깥으로 방출하는 과정이 현재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블랙홀의 회전 에너지를 활용하여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이론적 해결책의 하나이긴 하지만 현재의 과학 수준에서는 이를 실현하거나 활용하는 데 기술적 한계가 크며 여전히 가설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블랙홀에서 살아남는 방법 중 하나로 제한되는 웜홀 가능성은 블랙홀이 단순히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종착점이 아니라 우주의 다른 공간이나 시간으로 통하는 일종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론에 기반합니다. 웜홀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유도된 개념으로 시공간의 두 지점을 연결하는 고차원적인 통로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 우주 공간의 지름길이나 터널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론상 웜홀을 통해 다른 시공간으로 바로 연결된다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갔을 때도 다른 쪽 출구로 탈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웜홀 통과를 통해 블랙홀에 빠져도 생존하고 우주 내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웜홀은 순간적으로만 존재하거나 매우 불안정해 즉시 붕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를 안정화하려면 별난 물질이라 불리는 음의 에너지, 밀도를 가진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중력을 반하는 특성을 가진 과학적 상상력의 이론적 물질입니다. 이런 별난 물질이 존재한다면 웜홀 통로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으나 아쉽게도 이 가설은 아직 검증된 바 없습니다. 최근에는 웜홀을 양자 얽힘 현상과 연결하여 설명하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이는 우주 입자 쌍 사이에 웜홀과 같은 통로가 있을 수 있다는 매우 혁신적인 이론입니다. 또한 끈 이론과 양자 중력 연구에서 웜홀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결과가 나와 웜홀 연구는 계속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웜홀 가능성은 블랙홀에 빠졌을 때 다른 시공간으로 튀어나가 살아남을 수 있는 이론적 길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웜홀 가능성은 현재까지는 이론적이고 가설적인 개념이지만 블랙홀에서의 생존 가능성을 탐구하는 데 있어 가장 흥미롭고 기대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블랙홀에서 물리적 생존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양자 정보 관점에서 정보만큼은 보존될 수 있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호킹 복사와 정보 이론은 블랙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그 안에 빨려 들어간 정보가 일정 부분 보존되거나 외부로 방출될 수 있다는 개념에 기반합니다. 호킹 복사와 정보 이론은 블랙홀에서의 생존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물리적인 신체의 생존보다는 정보적 존재로서의 생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를 통해 블랙홀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기는 어렵지만 이 이론은 우주의 작동 원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블랙홀에서의 생존법이라기보다 우주의 정보가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는 철학적 위안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블랙홀에 빠진다면 물리적으로는 파괴되더라도 블랙홀에 빠진 당신의 DNA, 기억, 의식 구조 등의 정보는 결국 호킹 복사에 인코딩되어 바깥으로 빠져나와 당신의 정보적 흔적이 영원히 우주에 남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블랙홀에서 생존 방법 중 하나로 제한되는 미래 기술과 타키온 개념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매우 이론적인 가상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은 타키온이라는 가상의 입자와 이와 연계된 미래 우주항행 기술입니다. 타키온은 이론적으로 빛보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입자입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보통의 물질은 절대 빛의 속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타키온은 질량이 허수이기 때문에 다른 물리 법칙을 따르게 됩니다. 가속할수록 속도가 느려지며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 때 에너지가 극대화되는 독특한 특성을 가집니다. 블랙홀은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지만 이론적으로 빛보다 빠른 입자인 타키온은 블랙홀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일 수 있다는 가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래 기술로 상상되는 타키온 기반 우주선은 블랙홀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도 빛을 초월하는 속도로 이동하여 블랙홀 내부에 빠지지 않고 탈출할 가능성이 언급됩니다. 타키온의 존재는 아직 실험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고
빛보다 빠른 물질의 존재 자체가 특수상대성 이론에 근본적으로 도전하는 문제입니다. 타키온 입자 발견이나 제어가 가능해지려면 현재 이해하는 물리 법칙의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타키온을 활용한 블랙홀 생존은 현재로서는 SF적인 상상에 가깝고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기술 혁신을 전제로 하는 개념입니다. 현재 과학기술로는 증명되지 않은 개념이기는 하나 이론 물리학과 미래 기술 연구에서 흥미로운 아이디어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블랙홀 연구는 단순히 빨려 들어갔을 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넘어섭니다. 우리는 블랙홀을 통해 시공간의 본질,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의 통합, 그리고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에 대한 단서를 얻고 있습니다. 이 미지의 존재를 이해하는 것은 곧 우주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오늘날의 SF 영화가 미래의 과학이 되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기술과 이해를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블랙홀의 신비 조금은 풀리셨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블랙홀에서 살아남는 가장 기발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댓글로 꼭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우주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립니다.